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돌연변이 현상 중에서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유전자 돌연변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앞서서 유전자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내야 되는데, 일단 염색체의 상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하나의 개체가 있었고, 이 개체들은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세포 하나하나마다 사람 같은 경우 이제 46개의 염색체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염색체를 하나로 싹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편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염색체가 이제 분열할 때의 염색체, 응축된 상태의 염색체의 모습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실의 모양이 염색사로 이루어져 있죠. 얘가 염색사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염색사를 다시금 확대를 시켜보면, 자, 돌돌돌 우리 염주알처럼 말려 있으면서 이제 DNA 정보가 이렇게 말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염색체 아주 커다란 놈을 풀었더니 염색사라고 하는 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얘를 아주 더 크게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 이제 단백질 덩어리,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 덩어리에 DNA가 돌돌돌돌 감긴 모습으로 이제 하나의 덩어리, 염주알처럼 생긴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 이 뉴클레오솜이 송이 모여서 염색사를 이루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뉴클레오솜에서 이제 실의 역할을 했던 실패와 그 다음에 실의 역할을 했던 그 실이 바로 이제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인 DNA라고 볼 수가 있어요. DNA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유전자는 뭐냐? 이 DNA에서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DNA의 일정한 부분, 특정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눈꺼풀이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를 지정짓는 그 암호가 들어가 있는 부분, DNA의 일정 부분, 그것을 우리는 이제 유전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유전자. 자, 이렇게 장황하게 염색체에서부터 쭉 펼쳐서 본 이유는 우리가 핵형 분석을 하게 됩니다. 유전 정보가 아니죠. 사람의 이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핵형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핵형 분석은 무엇이냐면 이 염색체의 상황을 크기나 모양 아니면 숫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현미경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을 핵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를 알아보는 방법인데, 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아주 확대해야지만이 보이는 이 유전자의 정보의 변화가 보이겠냐 이 말이죠.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전자 이상은요,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핵형 분석은 굉장히 심플한 방법, 현미경을 통해서 그냥 관찰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아예 유전자 검사를 해야지만이 이 DNA 안쪽에 염기 서열들의 이상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유전자의 본체인 DNA 염기 서열이 변해서, DNA 염기 서열이 이렇게 쭉 있다면, DNA가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쭉 있다면 염기들이 쭉 서열되어 있죠. 아데노신,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런 식으로 쭉쭉. 자, 그 중에서 이제 색깔 안 바꿀게요. 자, 요 놈이 하나가 이제 티민으로 바뀐다던가, 요렇게 살짝 바뀌는 상황, 요런 상황이 이제 유전자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유전자의 변화보다, 요 사이즈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가 변해야지만이 유전자 이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핵형 분석으로는 절대 볼 수 없다는 게 여기에서 납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유전자 이상이요, DNA 염기 서열이 변해서 생기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핵형 분석으로는 알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표적인 얘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싹 지우고요. 자, 첫 번째 얘가 무엇이냐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에요. 자, 적혈구는 원반의 형태로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도넛 모양. 자, 동그랗고 안쪽에 움푹 파진 모양으로 생겼죠. 자, 그런데 이 적혈구는 빨간색을 띠고 있는데, 적혈구에 빨간색을 띠는 이유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색소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 색소가 알파 사슬과 베타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점 들어가는 거죠. 커다란 적혈구에서 적혈구를 이루는 아주 수많은 헤모글로빈, 그리고 그 수많은 헤모글로빈을 이루는 단백질 두 사슬의
단백질 중에서 사슬, 베타사슬, 알파사슬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같은 경우는요. 자, 헤모글로빈 선생님이 이렇게 쓰죠. 헤모글로빈을 이루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 중 베타사슬의 6번째. 자, 6번째의 아미노산이 달라진 거예요. 아미노산이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자, 이 아미노산이라고 한다는 것은 DNA 염기서열 중에서 3가지의 염기서열이 한 쌍이 되어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의 염기만 바뀐다 하더라도 아미노산의 종류가 싹 바뀌게 돼요. 자, 6번째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베타사슬을 만들기 위해서 아미노산이 가다가 6번째의 아미노산이 있었어요. 이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인가 그래요. 자, 이 글루탐산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앞쪽에 있는 아미노산들의 종류는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여기 뒤쪽도 아미노산의 종류가 동일해요. 그리고 이 중간에 6번째만 글루탐산에서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싹 바뀐 거죠. 전체 아주 커다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집이 있었어요. 이 커다란 집에서 벽돌 하나가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벽돌 하나가 싹 바뀌었어요.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원래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이 발린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적혈구의 모습이 이렇게 난 모양을 띠게 되는 거죠. 동그랗고 움푹 파인 모습이 아니라 난 모양을 띠게 됨으로써 얘가 갖는 성질은 무엇이냐면 산소의 운반력이 떨어지게 돼요. 산소를 굉장히 운반하는 능력이 좋아야지만이 적혈구가 하는 최대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빈혈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날카롭게 생겼기 때문에 혈관을 막아요. 혈관을 막는다 이렇게 쓸게요. 자,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은 모세혈관을 막아버리게 됨으로써 혈액이 통과를 잘 못하게 되고 이제 혈액의 순환이 잘 돼야지 장기가 싱싱한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장기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요, 요렇게 오로지 이 아미노산 하나, 단백질도 아니야, 아미노산 하나, 그리고 이 아미노산을 이루는 우리 염기 하나, 둘,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변신을 함으로써 이렇게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혈관을 막는 치명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째로는 알비노증. 알비노증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 색소를 이루기 위한 단백질이 있어요. 색소를 합성하는 단백질. 그런데 그 합성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단백질 발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유전자의 DNA 염기 서열이 조금 변해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색소를 만드는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머리카락도 하얗고 피부색도 하얗고 눈동자도 하얗고 이런 모습을 갖는 게 바로 알비노증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토끼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얗고 눈 새빨간 토끼들, 이런 애들, 아니면은 호랑이 중에서 백호, 이런 애들이 알비노증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원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갈색이죠. 호랑이는. 자, 갈색이어야 되는데 그 갈색을 만드는 색소를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비노증이 나타나게 된다. 자, 페닐케톤유증, 얘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단백질, 아미노산이 존재해요. 그런데 얘가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다른 단백질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우리 몸 안에서. 그런데 그 몸 안에서 그 바꿔주기 위한 작용을 효소 A라고 하는 애가 그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페닐알라닌을 이제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다른 단백질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몸이 싱싱하게 살아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효소를 만들어 주는 유전자가 있었을 거고 이 유전자가 이상이 생김으로써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럼 페닐알라닌이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축적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다른 물질로 변화가 되면서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뇌질환이라던가 아니면 간질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페닐케톤이 오줌, 소변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게 되면서 오줌이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현상들이 바로 여기 페닐케톤류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유전자의 이상에 의해서 이 과정을 전환시켜주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의 이상에 의해서 이렇게 전환이 되지 못하고 그 결과 이런 현상들, 뇌질환, 간질 이런 현상들까지도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유전자 이상은요, 이렇게 돌연변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열의 법칙을 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애들은 열성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제 전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난자나 정자를 만들어서 자손에게 가면 열성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알비노도 마찬가지, 페닐커톤도 마찬가지, 다 열성으로 작용하는 유전 현상이다. 자,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하는데 얘는 우성형질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결과 자손에게 그 유전자가 가게 되면 무조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자, 헌팅턴 무도병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중년 이후죠. 중년 이후에 이제 신경계에 손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움직임이 둔화되고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바로 이것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상 유전자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유전자의 일부 DNA 염기서열이 변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핵형 분석할 수 없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모양이라던가 아니면 페닐케톤요증 같은 경우는 많이 문제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증상과 함께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핵심이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